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인 오자와 타케토시의 저서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25년 동안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 종사하면서 3,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지켜보며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았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간 저서로는 일본에서 25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 있습니다. 펴낸 곳 필름 출판사 옴기니 김향아 오자와 다케토시 지음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우선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일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취미에 시간을 쏟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신가요?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설정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져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한정된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할 것입니다. 남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 정리를 말끔히 하고 싶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내가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본 환자들 중에도 하고 싶은 일이 없다거나 빨리 마지막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대체로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다는 사람, 원래 어떤 일에도 흥미가 적고 집착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일과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꾹 참는 바람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들이 꿈이 무엇인지 묻고, 취직할 때는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정년을 맞이하면 제2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꿈과 목표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 즉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삶의 지침이 마련되고 동기부여가 되지요. 그러나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를 때, 꿈과 목표가 없을 때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가치가 없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부디 초조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인생의 속도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삶의 지침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상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순수하게 즐겼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꿈꾼 적은 없는지,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고정관념과 속박에서 해방되어 눈에 보이는 풍경이 변합니다.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잊거나 포기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던 일 중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이라는 날은 인생의 한 길목에 불과합니다. 어떤 미래도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은 후회는 인생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아주 작은 일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목표까지 다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뜻을 펼치세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지금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후회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강인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또 어쩔 수 없었다고 억지로 합리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다독이더라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같은 일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며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와 같은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고, 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과 슬픔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후회의 감정을 인정하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후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긍정적이면 거기에서 배울 만한 일, 앞으로의 삶의 힌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면 끌어안고 있는 후회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후회 속에서 발견한 교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언가를 배웠다고 해서 후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괴로움과 슬픔은 어느 정도 줄지 않을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되도록 후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인생이나 생명과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할 때, 더욱이 어떤 선택지에도 위험성과 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골라야 할 때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의 가족들에게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환자가 고령이고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가족에게 환자를 대신하여 치료 방법과 요양 장소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환자가 폐렴을 앓고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여 나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링거 주사의 관을 빼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손발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죠. 반대로 자택에서 요양한다면 병원에서처럼 손발의 자유를 뺏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폐렴 증상이 나빠져 숨을 거둘지도 모르지요. 이처럼 어느 쪽을 골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결정을 내린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부탁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전합니다. 1. 혼자서 결정하지 말 것. 2. 한 번에 결정하지 말 것. 3. 전문가의 말에 의존하지 말 것. 또 과거를 회상하여 환자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가족끼리 떠올려 보면 환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누구 한 명이 책임을 지고 정하면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상담하고 함께 고민하며 결정을 내리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제시하는 선택지와 여러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짐작하고 가족으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것.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혼자서 끌어안고 결정했을 때보다 후회는 줄어들겠죠. 물론 이는 살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른 수많은 고민과 선택에도 해당합니다. 고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한 혼자서 떠안지 말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 주변에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의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종종 20년도 더 전에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의논합니다. 만약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내 고민에 어떤 답을 주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고 마음의 부담은 가벼워지며 생각지도 못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건 세상을 떠난 사람이건 혹은 신이나 자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상대를 꼭 찾아보세요. 고민과 괴로움은 혼자 떠안지 말아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가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고민을 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을지, 목적지까지 전철로 갈지, 버스를 이용할지와 같은 일상 속 작은 일부터 진로와 결혼, 집 장만과 같은 일까지 인생은 선택과 고민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치관, 업무,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문득 이대로 괜찮을지 의문이 들지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좀처럼 변화를 주지도 못하고 새로운 길에 한 발 내디딜 용기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직감으로 정하는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이치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스스로 정하지 못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여 그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야말로 만약 앞으로 1년 후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은 것을 떠올리고 맙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지위, 명예를 손에 넣는 데만 급급하거나 남의 눈을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을 고려하는 일도 살아가는데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거나 갖가지 속박에 얽매여 애초에 결정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자주 듣는 진부한 표현이지만 저 세상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행복과 편안함을 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가?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떠나고 싶은가?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 가족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과 병원에서 혼자 삶을 마감해도 괜찮다는 사람과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만족한다고 파란만장하고 재미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지 착실하게 살았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싶은지에 따라 삶의 방식은 다를 테고 주변 사람의 사랑 속에서 눈을 감고 싶다면 평소에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 보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꼭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롭다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정말로 해야만 하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은 후회는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사라집니다. 죽음을 앞두면 삶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없다거나 자신에게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이 세상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으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꿈과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할 때도 병과 죽음이라는 큰 괴로움을 안고 있을 때도 미래를 꿈꾸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됩니다. 힘든 고민이나 괴로움이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소되지 않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낸 괴로움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할 방법이 없는 병에 걸려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을 보거나 화장실에 가는 등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일조차 할 수 없을 때의 고통은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법이지요. 병으로 몸도 아픈데 거기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짜증과 불안 때문에 이런 인생 따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숨을 소중히 여기라거나 당신보다 힘든 사람이 많으니 그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할 수 없거니와 그 말이 괴로움을 전혀 줄여주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고통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아름다운 자수를 뒤에서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은 프랑스의 고 생물학자이며 카톨릭 사제이기도 한 테아르드 샤르댕이 한 말입니다. 자수를 뒤에서 볼 때는 한 땀 한 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보아야 비로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은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면 고통 속에서 배운 것과 얻은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세계에 하나뿐인 직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 중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괴로움에서도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배웁니다. 고통에 직면하고 고민하고서야 비로소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과 행복을 손에 넣습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매일매일 너무나도 바쁘게 해야 하는 일이 쌓여 있는 사람은 그 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섞여 있지 않은지 한번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요?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 있는 기쁨은 건강할 때면 좀처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여행을 다닌 일이나 누군가와의 식사 같은 작은 선택이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자유롭고 당연하게 선택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분명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일부터 더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언제나 마음의 목소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가야 할 길로 나아가 진정으로 나다울 수 있는 곳에 도달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다워지는 것이야말로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항상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한다면 설령 실패한다 해도 후회가 적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좋은 삶이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애초에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복잡한 것이지요.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등 상반되는 감정이 엉키고 뒤얽히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척척 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만큼은 마음 깊숙한 곳에 숨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본심을 알기란 쉽지 않으며 자기 자신조차 내 마음을 좀처럼 알지 못하기도 하지요. 더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저와 같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환자의 본심과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면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즐거웠던 일, 자신이 가장 반짝반짝 하던 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것과 지난 과거에서 중요하게 여긴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 안에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소리 없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따금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앞으로 나에게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살펴보거나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 1년 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가 돌봤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분명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상 많은 환자들이 좋은 삶이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다만 그 중에는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털어놓는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후회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며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아직 건강하고 앞날이 창창하다면 되도록 미련을 남기기 싫다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 마음 아닐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환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후회 없는 인생,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줄곧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시대도 배경도 소중한 것도 다릅니다. 또 나이가 들어 병으로 죽거나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좋은 인생의 조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이었음을, 나름대로 좋은 인생이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것,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애정을 표현할 것,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것. 어디까지나 저만의 결론이고 생각에 불과하지만
아마 많은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조건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후회 없이 사는데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별별 일이 일어납니다. 병에 걸리거나 큰 실패를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문득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하며 새로운 도전이 무서울 때도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의 삶은 나 이외의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도무지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고 인생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고민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의료인과 병원, 병상의 부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늘어나겠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설사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웃는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처럼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행동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다만 건강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좀처럼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최근 생애 미혼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가족과 배우자에게도 의존할 수 없고 경제적, 신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괴로움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괴로움이나 어려움과 마주하는 힘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 동료끼리 혹은 지역 차원에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은 약하지만 서로 지지하고 도울 수 있다면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나 어려움과 마주하는 힘을 가진 사람, 힘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룹 내에, 지역에, 국가에, 세계에 늘어간다면 사회는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제가 2015년에 뜻을 갖고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협회를 설립한 이유가 바로 힘든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커졌는데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면 하고 가정해보는 일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깨달음으로써 괴로움이나 어려움과 마주하는 힘, 서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힘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기술을 키우는 일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그리고 국가의, 세계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삶의 여정이 막막하다고 느꼈을 때 그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모두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